근데 1차 추비할 때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, 농부아빠TV 뱀이호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지금 다들 배추 정식은 거의 다 끝나셨죠? 근데 배추를 심기 전에 토양에 이제 충분하게 그 기비, 퇴비 이런 것들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토양 내 양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. 특히 이제 배추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은 초반에 비해서 금방 쭉쭉쭉쭉 흡수율이 떨어지긴 해요. 그래서 이 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꼭 이제 추비를 하십니다. 추비라는 게 그 배추를 정식하고 나서 첫 번째 추비는 대강 한 열흘, 한 열흘 정도 이후에 이제 추비를 한번 하시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배추 자람새에 따라서 2차 추비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은 지 조금 더 됐습니다. 한 2주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자란 거는 많이 자랐고 또 안 자란 건 또 있습니다. 제 배추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추밭을 좀 지른 상태에서 이제 밭을 만들다 보니까 덩이덩이가 많이 졌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입자가 잘 되고 고운 데 심겨진 요런 이렇게 잘 자랐지만 이렇게 덩이가 많이 져서 좀 뭐랄까 토양 상태가 물리성, 토양의 이제 물리성이 좋지 못한 고운 입자들로 이제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고 덩이덩이가 많이 진데 심겨진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덜 자랐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김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배추까지는 자라긴 할 거예요. 하지만 이 사이즈나 품질은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. 어차피 처음부터 밭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요것들은 좀 잘 자란 녀석들이고 저 중간이랑 앞쪽은 상대적으로 작긴 작습니다. 어쨌든 이제 1차 추비를 하려고 해요. 근데 1차 추비할 때 중요한 거는 구독과 좋아요. 질소질이 좀 많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. 거기에 이제 수분, 비가 안 온다면은 가물다면은 이제 관수도 해줘야 돼요. 배추의 초기 성장에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데 요즘 날씨가 뭐 태풍도 오고 비도 자주 오고 이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수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추비는 꼭 해주셔야 되겠죠. 근데 추비하실 때 질소질 위주로 하는데 뭐 요소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복합비료 이런 걸 넣어 주셔도 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소태, 질소 이런 것들은 이게 암모늄태 그리고 질산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암모늄태로 갔을 때 식물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질산태로 가면서 식물이 이제 다량의 질소를 흡수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이제 질소 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에 가까이 이제 요소 비료 같은 걸 줬을 경우에는 이제 흙을 잘 덮어줘야 된다는 게 이 가스 피해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배추에 바로 아래다가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둬서 한 10cm에서 15cm 이상 떨어지게 거리를 둬서 이제 그 요소 비료를 찔러 넣어주게 되죠. 근데 이 암모늄태랑 질산태, 질소 요걸로 이제 조합이 된 비료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도프사에서 나온 두프로 그리고 이제 유니칼슘 이런 비료들은 이 질소 자체가 요소태 질소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스 피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작물에 가까이 줘도 되고 굳이 흙을 덮어주지 않더라도 이제 물기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 뭐 질소 피해 없이 작물이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봉투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저도 지금 유니칼슘하고 두프로 요 비료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니칼슘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유니칼슘이 이제 추비 전용으로 하기 좋은 비료긴 하지만 뭐 두프로를 쓰셔도 뭐 배추 추비 같은 경우에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쓰려고 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. 언뜻 보면은 뭐 이제 요소 비료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. 근데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는 이제 질소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질소 가스가 안 나온다. 거기에다가 이 두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산, 가리, 칼슘 이런 것들이 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좋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배추 사이사이에다가 비료를 찔러 넣어 줄 것이고요. 그러니까 배추와 배추가 있으면 요 사이에다가 딱 구멍을 뚫고 이 비료를 자
요런 그 농약사에서 주는 숟가락 있죠. 요거 한 숟가락씩 딱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보통은 이제 홈이 가지고 중간을 딱 뚫어주고 비려놓고 덮죠. 근데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, 자, 요런 것이 있습니다. 요런 게 있는데, 요 끝에를, 근데 이거는 이 그 뭐 비료 투입기라고도 하고, 뭐 작물 종자 파종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비슷한 것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조금 얄쌍한 게 있으시다면은 이런 거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손잡이 요걸 딱 이렇게 당겨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딱 찔러 놓고 여기다 한 숟가락 딱 부은 다음에, 자, 요 레버 딱 당겨주면서 빼매면 비료는 싹 남게 되죠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산태 질소 위주로 된 요 비료들은 굳이 그 질소가스 피해가 없기 때문에, 뭐 비료 시비를 하고 나서 뭐 건조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어느 정도 녹아 내려가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굳이 흙을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. 그래서 이런 도구를 활용하시면은 이 추비할 때 뭐 허리를 한 번도 구부리지도 않고 그냥 쭉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올해는 특히나 이제 그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그랬죠. 고추 같은 경우에 뭐 태풍에 뭐 장마에 그 탄저병들 때문에 고추가 오래 가지 못하고 고추값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고추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배추값은 떨어져요. 왜냐하면 고추를 빨리 접으시고 배추를 이제 심으시기 때문에. 그래서 배추값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긴 하겠지만, 뭐 어쨌든 자기가 심어 먹는 게 가장 좋죠. 이렇게 그러시니까 꼭 이제 추비 제때 잘 하셔가지고 좋은 배추 이렇게 생산하셔서 김장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자, 작업하는 거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안 돼요.